너가 좋은 곳에 유학을 가려면 결국 논문이 있어야 된다. 틀렸어요. 논문 없이 갈 수 있어요. 이분 갔잖아요. 논문 없이 풀펀딩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논문이 있어야 유학을 간다든가 논문도 좋은 논문이 있어야 간다든가 라고 하는 말들은 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그 잠깐 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좀 하는 말을 좀 하도록 할게요. 논문이라고 하는 건 있으면 좋은 건데 결국 박사과정에 합격하고 안 하냐는 거는 본질적으로 교수님이 이 학생이 연구자로서의 훌륭한 포텐셜이 있냐 없냐를 보여주는 거지, 이 사람이 논문이 무조건 있으니까 합격, 없으니까 불합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꼭 아시면 좋겠고, 지금 뭐 디스코드에서 승현 씨라든가 우아님이라든가 지금 뭐 저한테 메일 보내셨던 분들 다 멘토링 오늘 해드릴 거니까 조금 늦더라도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 멘토링은요, 원래 한 명이 자리를 차지하면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그 한 사람을 붙잡고 만족할 때까지 해드리고 나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너무 늦어서 잤다라고 하면은 전 다음 주에도 계속 하니까 그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무조건 해드릴 거예요. 무조건 해드릴 거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디스코드에서 지금 10명 넘게 보고 계시고 유튜브에서 30명 넘게 보고 계신 걸 보니까, 그리고 이 밤 늦은 시간에 이 밤 12시가 넘는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없는 주제를 갖고 보고 있는 걸 보니까 내 유튜브가 뭘 타긴 탔나 봐요. 근데 지금 이재영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완전 공감해요. 지금 R&D 연구원이신데 대학원은 공부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비추라는 게 전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구개발이 뭔가 내가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고 돈은 조금 적게 벌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좋아 보이니까 대학원을 가야지만 내가 연구개발을 갈 수 있고, 연구개발을 가려면 대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석사라도 진학해서 연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학원 가면 안 돼요. 왜냐? 대학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지적 트레이닝을 받기 위한 곳이에요. 지적 트레이닝을 받기 위한 곳이라는 건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배우고 그 어떤 내가 전제했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스킬들을 배우고 그거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논문화를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배우는 건데, 그거를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하면은 괴로워요. 지옥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누구니? 그 SOD랑 뭐 대학원을 뭐 가면 안 된다 등등, 뭐 대학원을 죄 지으면 가는 곳,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그 사람들은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대학원을 갔으니까 그게 지옥 같은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김박사 넷이나 하이브레인 넷이나 아니면 이 익명의 커뮤니티 에타나 뭐 이런 데서 대학원은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 것 같아, 지옥 같아 라고 하니까 마치 대학원이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같이 공부를 좋아하고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논문을 읽으면 즐겁고 학회를 가서 사람들의 발표를 들으면 막 가슴이 떨리고, 얘가 이걸 연구했는데 내가 이걸 아는 것과 접목시켜서 어떻게 하면 논문을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고 행복한 사람들은 대학원은 천국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재미없는 유튜브 채널이 여러분들 알고리즘에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미안한데 그냥 공부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의 확률이 좀 커요.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봤을 때. 우리 룰리님께서 좋아요를 눌러서 알고리즘을 타게 만들어야지라고 했는데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저는요, 조금 더 제 채널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채널이 2만, 5만, 10만, 지금 50만 이렇게 커져가지고요, 저는 제 기조랑 철학이랑 가치를 바꿀 생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실수하지 않고 본인의 이 꿈과 이 계획과 이 진로를 정말 스스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로. 우리 스타링크님이 이러잖아요. 학회에서 관심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한 발표 제목이 있으면 발표 듣기 전까지 설렌다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춘표 월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한 달에 5,000원을 받고 이 입장권을 파는데 너무 신기한 게요, 일단 유튜브 채널을 알아야 이 가춘표 월드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왜냐면 나는 홍보나 마케팅을 일절 안 하니까. 근데 일단은 한번 뭐라도 뭐 공부나 뭐 숙제하려고 아니면 뭐 시험 잘 보려고 검색은 해봤겠지. 아니면 대학원 누가 친구가 갔다 그러니까 야 뭐 SPK가 뭐야 이러면서 검색은 해봤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들어왔는데 5,000원을 내냐 안 내냐로 한 번 더 걸러지니까 이 가춘표 월드에는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막 공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해서 스트레쳐블 일렉트로닉 공부 막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막 CFD 플루이드 막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노션으로 막 기록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막 이렇게 AI 배터리 같은 거 막 유튜브에 올리면서 세미나 막 하면서 논문 리뷰하시는 분들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대학원에 오고 싶고 내가 공부하는 것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가춘표 월드에 오십시오. 여러분들과 굉장히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려면 이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면 되니까요.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냠냠님을 데리고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죄송한 생각이 좀 들면서 이 얘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뭐 상황 때문에 마이크를 못 켜는 거면 저는 이해를 하고요. 이게 어쨌든 소프트웨어 직무로 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기 전에 저는 솔직히 그냥 본인이 취업을 하고 싶은지 박사 유학을 가고 싶은지를 학부 인턴 어쨌든 한 학기 남았고 그 다음에 3번 정도 해봤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본인은 이미 정보가 있을 만큼 있다고 봐요. 그 안에 결정을 하십시오. 그 안에 결정을 해서 대학원을 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석사를 가시되 좋은 학교로 가시든 아니면 자대로 가시든 어쨌든 정말 내가 훌륭한 연구자로 성장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갖고 박사 유학을 가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니면은 내가 좀 해보니까 연구개발까지는 관심이 있는데 좀 취업을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은 그냥 취업을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세 번째 그 아까 뭐 바이오 계열 회사가 적기도 하고 이게 분야가 마이너한 거 아까 우리 댓글에서도 나왔지만 바이오 쪽이 대한민국에서 조금 열악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먹고 살기 힘들 정도라고 생각하는 하지 않는데 이거는 고민을 계속 해보시고요. 저는 연봉이나 어떤 복지나 이런 것보다 본인이 배우고 이런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끼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진로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3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컴공 쪽 랩실을 가가지고 2년 만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든 박사를 가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팩폭 아닌 좀 더 날카롭게 말씀을 드리면요. 본인이 컴공 쪽 랩실을 간 다음에 2년 만에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건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컴공 쪽 가가지고 그냥 박사나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박사를 시작하면 그 박사 과정의 삶이 굉장히 지옥 같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는 그러니까 대학원은 좋아하는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공부가 제가 예. 맞나요? 예. 말씀하세요. 안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컴퓨터 공학과를 복수 전공 중이거든요. 그러세요? 그럼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원래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원에 간다고 해서 취업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걸려서 아예 컴퓨터 쪽을 살려서 그쪽으로 나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결국 뭐 어쨌든 컴퓨터를 가든 생명을 가든 복수 전공까지 했는데 학점 4.3이 넘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학사를 졸업하고 회사를 갔을 때 그 일하는 결과 대학원을 가면서 하는 일의 성격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어쨌든 연구라든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 가시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학교도 훌륭하고 학점도 좋고 경험도 풍부해서 뭐 자기소개서 쓰면 뭐 그냥 다 붙을 수 있는 스펙이라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원하면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궁금하면 해보세요. 그냥 취업을요. 그냥 궁금하면요. 그냥 졸업하고 취업하세요. 뭐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돌아오면 되죠. 그나마. 이해되세요? 얘기할 수 있으신가? 네. 저도 그렇게 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석사후 취업을 얘기한 이유가 네. 이제 연구를 한번 해보고 회사도 한번 다녀보고 그 다음에 뭐가 맞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회사를 다니다가 연구가 진짜 하고 싶으면 그때 네. 박사를 가는 건 네, 그렇게 하세요.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한 거거든요. 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돌아가는 거는 느린 게 아니에요. 강은요, 우리 강이나 천 같은 게 흐를 때 굽이굽이 가잖아요. 걔네들이 그게 직진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느리게 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굽어 돌아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뭔가 할 때요, 하고 싶은 걸 선택하세요. 다만 이 선택할 때 자꾸 틀리거나 잘못된 파라미터를 우선순위로 두고 선택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연봉 뭐 이런 거는 진짜 삶에 있어서 되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 고려 요소예요. 되게 중요할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중요해. 생각보다 살면서요, 사람들이 버는 돈은 비슷비슷합니다. 의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비슷비슷해요. 많이 벌어봤자 한 달에 2천만 원, 뭐 병원을 운영하면은 뭐 3, 4천 번 뭐 많이 버는 거지만 그냥 다 먹고 사는 거 비슷비슷해요. 뭐 고만고만합니다. 뭐 삼성전자 다녀도 이렇게 세금 떼고 못 떼면 한 달에 600만 원 받을 거고, 그러면은 혼자서 외벌이로 600만 원 집에다 갖다 주는 사람이랑 그냥 중소기업 같은 데서 300씩 맞벌이로 일하면서 하는 거랑 비슷비슷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돈 같은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위주로 선택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내가 공부도 어느 정도 했고 연구 경험도 좀 있는데 한번 회사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 그럼 회사를 가세요.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한번 일을 해보십시오. 1년 정도 2년 정도 일을 해보다가 아마 본인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느낄 겁니다. 아, 내가 그때 가춘표 말을 듣고 그냥 대학원 갈 걸, 이런 마음이 들면은 퇴사하고 바로 미국 다이렉트로 PhD 가도 되고요. 논문 없어도 된다니까요. 논문 없어도 돼요. 그냥 다이렉트 PhD 가고요. 아니면은 내가 좀 한번 내 스스로 한번 검증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미 서강대, 뭐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 수시면 우리나라 뭐 탑 스쿨이고, 거기에다가 학점도 4.3으로 우수하고 회사 경력도 있고 연구 경험도 있는데, SBK 교수님한테 저기 제가 이번에 이런 학생인데 이런 회사에서 일하다가 한번 석사 정도 해보고 싶은데 혹시 좀 받아주실 수 있냐? 그러면 왜 안 되겠어요? 돼요. 그러면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같은 데서 연구 좀 해보다가 맞는 것 같다 싶으면 미국 가시면 되죠. 1년, 2년 늦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은 굽이쳐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네, 그 또 다른 질문이 네. 그 제 1번 질문인데, 이게 막 교수님이 말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이 연구실에서 지금 하는 게 마음에 들고 재밌다고 한다면은 이 석사를 3년 하는 거는 괜찮을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이 교수님의 이 행동에 좀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1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하기 전에 애매하게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3년이 걸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는 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저도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만 내가 그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교수님도 어쨌든 일부러 이 학생을 노예짓을 시키려고 2년 할 걸 3년 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뭐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교수님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학생이 기왕이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기왕 논문 쓸 거면 좀 좋은 논문 쓸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는 게 기본 전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연구실에서 3년 하는 거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제 가춘표 월드 보시면 석사 2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석사 1학기, 2학기, 3학기 할 때쯤 4학기 때 박사 지원해서 붙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갔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인턴십을 쭉 하면서 그 다음에 지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2년 할 거를 3년 하고 유학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2년이냐 3년이냐라고 하는 거는 큰 고려 요소는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우리 냠냠님의 입장에서. 다만 내가 이 연구실을 갔을 때 거기서 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가 정말 내가 가슴이 떨리고 하고 싶고 열정이 막 뿜뿜 쏟는 그런 연구인지, 내가 정말 배워보고 싶은지, 그리고 기왕 내가 논문 쓸 거면 정말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게끔 적극적인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지도 교수가 내가 유학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정말 물심양면으로 정말 서포트 해주시고, 정말 이분이 나를 어떻게든 좀 노예짓을 좀 더 시키려고 일부러 막 2년 시킬 거 3년 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을 진정으로 원하는 거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 교수고 내가 이 연구실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2년이냐 3년이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으면은 이 연구실에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복잡하죠. 인생이 네. 원래 선택의 연속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냐 저렇게 하냐가 인생에서 그렇게 크게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뭘 하더라도 원하면은 다 그렇게 오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회사를 선택했지만 공부 좋아하던 사람이 결국 대학을 나서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고 그리고 전 제 유튜브가 뭔가 커지는 것 같아 너무 좋거든요. 디스코드 지금 막 10명 넘게 보고 있고 이 밤늦은 시간에 막 35명, 40명 넘게 보고 있고 막 이렇게 너무 떨려요. 막 좀 너무 행복해요. 원래 토요일 날 오후에 하면은 가끔 100명씩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그거는 토요일 오후니까 그러는데 지금 새벽 1시 막 가까운 시기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저는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재영님께서 그냥 순수하게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순수하게 답변을 드리면은 일단 민석 씨 같은 경우도 이분의 어떤 특정 그런 것들을 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영님 같은 경우도 여자가 30대 중반이 돼서 박사를 따면 정말 교수의 길이 아니라면 고단한 길인 사실인 것 같다. 박사의 도전은 남자에게 더욱 적합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동의할 수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남자도 결혼하면 힘들고 여자도 결혼하면 힘들고 물리적으로 뭐 임신을 하는 차이는 있지만 제 연구 버클리에서 다녔던 애들 다 임신 6개월까지 다 실험하다가 나중에 애 낳고 다시 돌아와서 또 실험하고 졸업하고 논문 쓰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자들도 또 다 육아 도와주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난 남자나 여자나 이런 좀 쓸데없는 얘기들 안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젠더 이슈에 대해서 진짜 얘기하고 싶으면은 디스코드로 오라니까요. 그럼 내가 맞다이 뜰게요 진짜로. 나는 내 지도 교수도 여자였고요. 난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맞다이 뜨려면 들어오라고요. 나는 다 상대해 줄 테니까. 다만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채널에서는. 이거 좀 자제를 해주십시오. 젠더 이슈는 진짜 나는 그런 거 너무 싫어. 이해를 못 하겠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냠냠님은 제가 웬만한 건 다 답변 드린 것 같은데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지금은 냠냠님만의 시간이고 전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우리 냠냠님만을 위해서 멘토링을 할 거니까 원래 그렇게 해왔고 또 질문해 주세요. 훌륭하네. 영어는 잘해요? 제가 다이렉트 그 박사를 고려를 안 한 이유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원래 유학을 좀 발목 그래서 잡는 게 지금 영어가 좀 있기는 당장은 해요. 예. 영어가 좀 있긴 네. 합니다. 영어 공부 뭐 하시면 되죠 뭐. 어렵지 않아요.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하십시오. 우리 냠냠님만의 시간이에요. 그 컴퓨터 공학과 복수 전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예 그런 쪽으로 그런 쪽 랩실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지. 한국이요, 해외요? 둘 다 그냥 근데 분야 자체를 아예 옮기는 거는. 근데 그냥 물어보긴 했거든요. 왜냐면 둘 다 똑같긴 해 때문에. 근데 답변 드리면요. 컴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 박사가 됐든 SPK 박사가 됐든 컴공 쪽 또는 AI 융합대학원 이쪽 분야는 난이도가 좀 많이 높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왜냐면 지금 너도 나도 AI 날린 거 다 알잖아요. 너도 나도 지금 코인 탑승하려고 다들 여기 똑똑한 세상 모든 천재들은 다 컴퓨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많이 높아요. 근데 생명 바이오 엔지니어링은 난이도가 낮냐? 그건 아닌데 컴공에 비해서는 낮고요. 기계과도 좀 낮습니다. 그래서 컴공을 본인이 복수 전공이다 아니다를 떠나서요. 진짜 컴공으로서 대학원을 생각한다고 하면요. 본인이 좀 많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 가춘표 월드에 왜 안 들어와 있어요? 꼭 들어오세요. 여기에서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뭔 생각을 알고 사는지를 알고 해야죠. 꼭 들어오시고요. 여기 보면은 컴공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컴공과 담당님 보면요. 막 이렇게 막 자기가 에러 같은 거 막 해결해 준다라고도 하는 프로그램도 막 지가 만들어서 하고 있고 파이썬 코딩 같은 거 막 올려줄 수 있는 유튜브도 막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컴고가 담당님은 제가 익명이라서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최우수 논문인가 써가지고 막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분이에요. 학부생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복수 전공을 컴공을 했고 거기서 학점이 좀 괜찮으니까 해볼 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좀 나이브해요. 그러니까 분야가 다 다르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더 대단한 사람들도 많아요. 컴공 쪽은 제가 알기로는 이분보다도 훨씬 더 막 미친 놈들이 많아. 이 컴공 분야는 세상 천재들이 많아서 그냥 내가 컴공 쪽 복수 전공했고 거기서 그냥 좋은 학점 받았으니까 뭐 SPK나 뭐 요즘 카이스트의 AI 융합 대학원이 그렇게 뭐 인기라면서요. 뭐 그런데 지원해 보면은 아마 컨택도 안 될 걸요. 본인이 그쪽에 뭔가 대단한 게 없다면. 그러니까 이거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컴공 쪽 대학원이면 아싸리 그냥 미국 대학원 지원할 때 랭킹을 한 탑 200 정도까지 그냥 쓰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애초에 컴공 쪽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로보틱스도 비슷합니다. 로보틱스도 날고 기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이런 사람들 보면요. 물론 내가 이 블로그 하나만을 갖고 이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다 뭐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분이 이런 식으로 열심히 사는 게 이미 이렇게 있고 이런 사람들이 논문이 없겠어요? 본인이 학부 인턴 3년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학점 4.3인 것처럼 다 논문이 있고 다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놓은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컴공이든 뭐 생명이 됐든 연구 분야가 뭐가 됐든 간에 기왕이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연구를 하시고요. 저라면은 차라리 추천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을 베이스로 갖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컴공적인 지식을 살짝 섞어서 융합 연구를 하는 것. 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핏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답변이 됐나요? 네. 좀 냉정하죠. 죄송해요. 근데 컴공이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근데 뭐 본인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대비를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분도 기계공학과의 열전달 분야였어요. 근데 뭐 기계공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통적인 거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어요. 보통 미국에 있는 애들이 컴공 나오든 하든 뭐 학부 나오고 그냥 바로 취업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나마 대학원을 간다고 하면 좀 고민하는 게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든가 스태티스틱스라든가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공학이나 뭐 이쪽은 조금 인기가 덜하니까 살짝 좀 유리할 수는 있죠. 핏을 잘 맞추면. 근데 뭐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보세요. 이런 영상 컴퓨터 컴공 인공지능 뭐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뭐 이런 거 굉장히 관심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제 채널에 검색을 하시면은 관련된 영상이 꽤 많은데요. 이런 거 보면은 이 자연과학대 다니시는 분이 인공지능 대학원 쪽에 컨택을 성공했대요. 근데 어떻게 성공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모르셨죠?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가춘표 월드에 들어오면은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엑서지 어널리시스부터 시작해서 공부 챌린지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뭐 되게 요즘 너무 많아져서 이 매주 본인과 굉장히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보이스룸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하세요. 내 얘기만 듣지 말고 혹시 친구들이랑 대학원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네, 대학원 간 친구도 많고, 네. 선배도 많고. 계속 그럼 같이 좀 얘기 많이 해보시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그거 아마 마지막일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지금 자대, 박사 유학을 생각을 하고 자대에서 석사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좀 더 좋은 학교에 그냥 석박 통합으로 가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지.
그러니까 그거는 또 좀 이제 고민이. 박사를 하게 됐을 때 국내에서 하냐 해외에서 하냐의 이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 네네. 박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명쾌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음, 그것도 뭐 최근에 요 영상이 있었죠. 제 영상이 백과사전 같아요. 다 나오거든요. 이분이 16살에 과학부 졸업해서 서울대 입학한 다음에 20살에 서울대 학부 졸업하고 이번에 하버드랑 MIT 둘 다 포닥 붙어가지고 MIT로 포닥 가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국내에서 네. 박사를 했을 때 자기가 느낀 소외에 대한 거를 굉장히 솔직하게 밝혀주셨어요. 물론 이분의 얘기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냐 없냐는 좀 별개의 얘기지만 저는 대부분의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 사람의 하나의 얘기로 모든 걸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건 뭐냐면은 본인이 인생 7년이라는 세월을 박사에 투입해서 알차게 쓸 수 있는 다짐이 되어 있느냐. 이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석박 통합을 그러니까 아마 고민하는 취지는 이런 걸 거예요. 내가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까지 가서 하는 건 좀 무리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연구를 좋아하고 할 만한 자신 있으면 박사까지 하면 좋겠는데 자대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길으면은 그냥 할 바에는 아예 그냥 학부까지 해버리고 SBK로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요 고민이었죠, 솔직히. 네네. 뭐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도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류의 고민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2024년도까지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고 차라리 한 학기 지원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뭐 그렇게 좀 신중하게 결정하면 전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음. 아우 우리 채널이 커졌어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 동시 시청자 수가 유튜브에 지금 35명 넘게 있고 디스코드에 10명이 있는데 우리 굉장히 결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줬거든요. 내가 우리 병철님께서 실제 어느 교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교수님이면 부끄러운 줄 아시고요. 한 번만 더 이상한 댓글이 보이면 바로 퇴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 채널이 커짐을 몸소 증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금 더 커져서 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가득가득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냠냠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뭐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네, 웬만한 건 다 또 여쭤본 것 있으면 같아요. 하셔도 돼요. 진짜로. 또 있으면 진짜 하셔도 돼요. 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원래 한 명한테 집중해서 하거든요. 더 하세요. 막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막 하세요. 원래 별것도 아닌 고민을 제가 기적같이 마법같이 좋은 답변을 해주거든요. 음, 네. 뭐 또 있으세요? 아니면 뭐 다음에 보이스룸 같은 데 와가지고 같이 학생들하고 좀 물어보시든가요. 아, 네, 다음에 좀 구체화되면은 그때 다시 그래요. 오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날카롭고 좀 신랄하게 멘토링을 좀 한 바가 없지 않은데 어떠신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도 뭔가 계속 연구를 하고 싶긴 했는데 이게 음, 현실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있었거든요. 음. 근데 또 하고 싶은 거를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아니 나는 인생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아니 얌얌님 솔직히 내가 물어볼게. 아니 또 반말을 썼네. 물어볼게요. 내가 아니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근데 왜 남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왜 현실이 뭔데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처한 이 현실이 뭐예요? 음, 일단 회사를 다니면 네,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고 네, 또 뭔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낮에는 회사 다니고 네, 밤에는 뭐 여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음, 좀 적당히 살아가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그 좀 동경하세요? 그런 삶을 남들처럼 사는 거가 좋으세요? 제가 너무 지금까지 그 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생각을 안 했다 보니까 음,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그런 걸 갑자기 너무 배워서 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그럴 수 고민이 있죠. 되더라고요. 아, 근데 뭐 아니 왜 내 인생인데 왜 굳이 남들의 기준에 남들의 생활 패턴에 내가 거기에 끼워 맞춰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다 각자 다른데. 아니 그리고 대학원을 그렇긴 하죠. 가면은 아침에 일 안 하고 뭐 밤에 일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한 달에 200도 못 벌고 막 그럼 불쌍하고 가난한 삶을 살 것 같아요? 나는 진작에 뭐 나는 결혼도 다 있고 애도 있는데 내가 뭐 유튜브로 돈 벌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유튜브 수익 공개해 볼까요? 내가 유튜브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벌어요. 조회수가 100도 안 나와서 맨날 유튜브로는 돈 못 법니다. 근데 아니, 진짜로요.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대학원을 나가 가면 일반적인 삶을 못 살 것 같으세요?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고립되는 어, 느낌? 그래요? 전혀 아닌데 나는 이게 사실 네.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굉장히 주위에 사실 좀 박사밖에 없거든요. 다 석사나 박사밖에 없어요. 한국인들이 이게 뭐 잘났다 아니다를 그 떠나서 그냥 내가 그런 내가 옛날에 내가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제 고모부가 교수님이세요. 막 되게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그 고모부님의 그 아들, 그러니까 제 사촌형이죠. 사촌형의 아들, 그러니까 내 조카죠. 그 뭐 되게 먼 조카지. 근데 그 돌잔치를 갔더니 다 교수님밖에 없는 거야 테이블에. 그래서 뭐지? 막 이랬거든요. 왜냐면 보통 우리 교수님을 보려면 학교에 많이 있지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돌잔치에는 교수가 이렇게 많은가 막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해가 좀 되는 게 이제 저도 만약에 제 딸이 뭔가 뭐 했다든가 뭐 이러면은 뭐 이렇게 다들 박사들만 올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뭐 박사라고 해서 굉장히 뭐 고립돼 있고 뭐 얘네들이 뭐 특별하고 뭐 특이하고 뭐 안 좋고 불쌍하고 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솔직히 별로 이렇게 특이하진 않습니다. 그 제가 아까 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냥 본인이 만약에 2024년도에 4학년 2학기 마치고요 졸업하고 만약에 뭐 지원 시기를 좀 놓치긴 했지만 만약에 2025년 1학기에 SPK 중 하나에서 박사 석박 통합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이거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석박 통합 1년차 1학기가 1년차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요, 아니 진짜 그냥 카이스트로 할게요. 만약에 붙을 수 있다고 치면 그럼 2025년도에는 카이스트 석박 통합 1년차거든요. 근데 카이스트는 어느 정도 학점이 높고 이러면 등록금을 안 내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이 월급을 한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주실 거예요. 아마 돈 안 내고 뭐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2026년 죄송합니다. 제가 카이스트는 조금 세금이랑 펠로우십이랑 좀 섞여가지고요. 제가 그냥 제일 잘하는 고려대로 할게요. 사립대로 할게요. 그럼 사립대 석박통합 1년차로 하면요. 보통 등록금을 내가 내지만 월급을 한 15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제가 이거 고단 비슷하게 해볼게요. 비슷하게. 근데 사립대가 등록금이 얼마냐면 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8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계속 계산해 봅시다. 사립대를 갔다고 1년차를 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월급이 150만 원이니까 내가 한 달에 내가 한 학기로 하면 6개월을 하고 해볼게요. 그러면 한 학기에는 150 곱하기 6이니까 900만 원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한 학기에 등록금을 800만 원 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6달에 100만 원으로 살아야 돼요. 좀 불쌍하죠.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불쌍하죠. 근데 좀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거든요. 2025년도 2학기도 비슷하고요. 2026년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내가 버는 월급을 다 더하고 거기다 등록금을 빼면은 참 안타깝지만 200만 원 정도가 1년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대한민국에서 R&D를 발전시키려면은 일단 등록금을 내줘야 되는데 요게 집에서 통학하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취를 하는 친구들한테 문제가 엄청 심각해져요. 왜냐하면은 자취를 하면은 일단은 월세로 70만 원 정도는 내야 되잖아요. 뭐 보증금 빼더라도. 그럼 70만에서 80만 원 내고 막 이것 정도 생활비를 내야 되는데 1년에 200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그 생활비를 낼 수가 없어요. 이건 좀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카이스트를 가면 좋죠. 왜냐하면 카이스트는 등록금 안 내도 되니까. 근데 여기서 괜찮은 게요. 2027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월급 빼기 등록금을 하면은 뭐 조금 뭐 등록금이 뭐 그러니까 월급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돼서 1년 딱 쳐지지만요.
자, 이때부터는 좀 달라져요. 이때는 박사 수료가 되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어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부터 버는 돈은 족족 나한테 다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150만 원도 굉장히 컨서버티브하게 잡은 거거든요.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상한선이 250 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3년 차가 되면 교수님이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챙겨 주실 거예요. 그럼 250만 원 한 달에 돈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여기서 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BK 같은 데를 가면은 보통은 수업 조교 같은 거라서 등록금 절반을 깎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1년, 2년, 3년 차까지만 좀 어떻게든 견디면 한 최소한 2,500만 원 정도는 1년에 벌 수 있는 게 나오고 2029년에는 박사 4년 차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한 연봉 2,500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2030년 정도는 박사 석박 통합이긴 하지만 5년 차가 될 거고 그다음에 2031년부터는 박사 6년 차가 되면서 슬슬 이때 뭐 졸업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때가 지금 본인 나이가 몇 살이면 지금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한 24? 되세요? 네. 24시면요. 볼게요. 지금 2024년에 24시예요. 그럼 해봤자 25, 26 뭐야 똑같네? 계산하기 편하네요. 공공연수인가? 되게 편하네. 졸업하면 31거든요. 그럼 31살 때 만약에 대기업에 가잖아요. 연구개발로 가요. 그러면은 이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원하고 똑같이 안 쳐준다니까요. 대리 말년차 정도로 쳐줘요. 물론 이제 생명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또는 과장 1년차로 쳐줘요. 그러면 이거 연봉이 어느 정도 비슷해집니다. 그럼 거기서 결국 손해보는 건 뭐냐? 내가 박사 1년차, 2년차, 3년차 때 박사 1년차, 2년차, 3년차 때 참 내가 그 못했던 거 제가 하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네. 내가 하나 더 뺐네. 여기에 하나 더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요걸 빼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빼지고 요게 27이 되고 이게 7이 되면 이제 빠지고 8이 되고 9가 돼요. 그러니까 30 되기 전에 30살 때 대기업을 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30살 때쯤 되면 남들처럼 회사 다니면서 돈 받고 뭐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제가 이거는 또 이전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에 되게 자세하게 이거 적어있어요. 계산하는 거는 보셨어요? 네, 다른 영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막 대학원을 가는 게 본인한테 막 되게 손해가 와 있거나 내가 무슨 특이한 삶을 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하는 거를 즐기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것만큼 지옥은 없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막 제가 지금 네. 네. 저기 이 죄송한데 대학의 레벨이랑 네. 죄송합니다. 말 끊었어요. 일단 들을게요. 대학원 레벨이랑 지금 다니는 대학의 레벨이랑 그 설국화 대학의 레벨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고 대학원. 보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SPK는 좀 독보적이긴 해요. 냉정하게. 근데 본인은 다행히 학부도 좋아서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닌데 그건 전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나 사람들이 볼 때 솔직히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포항공대는 좀 독보적인 대학원이라고 치기는 하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학교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 재영님의 말처럼 전공 분야라든가 교수님의 관계나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랭킹은 중요하다고 봐요. 미국 유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랭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 분야나 수준이나 뭐 교수님의 능력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랭킹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국내 박사를 조금이라도 희망하면은 무조건 SPK를 가십시오. 물론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가 너무 재밌고 이 연구가 너무 나를 설레게 하고 이 연구를 하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하면은 저는 그 연구실을 가면 더더욱 좋겠죠. 사실 뭐 우리 뭐 진짜 교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병철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뭐 랭킹보다 논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즘 교수 임용이라든가 뭐 아니면 여러 군데를 봤을 때 실적이 정량적인 지표가 중요하죠. 근데 솔직히 그렇게 따져도 사실 맞는 말이 아닌 게 그 논문이라는 게 사실 박사생들이 쓰는 게 아니거든요. 지도 교수님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말을 이렇게 딱 정의를 못 해요. 뭐가 더 중요하다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전반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레스토랑으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데는 미슐랭 3스타고 어떤 데 미슐랭 2스타인데 이 2스타가 3스타보다 뭐 맛이 없거나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평가를 다 하잖아요. 뭐 서빙이 어땠고 청결 상태가 어떻고 요리의 창의성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결정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대단하냐 안 대단 뭐 더 낫냐 이걸 따질 때는 학교만으로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논문 실적만으로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면 좋죠. 모든 게 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논문 실적도 많고 좋은 데로 가면 많으면 좋겠죠.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좋은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더 좋은 지도 교수님일 수도 또 논문을 잘 쓰는 지도 교수님일 수도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왜냐면은 결국 교수님들도 학생처럼 똑같이 교수가 될 거면은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포항대를 먼저 임용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랑도 마찬가지예요. MIT랑 스탠포드나 하버드에 있는 교수님이 뭐 저쪽에 R2 유니버시티에 있는 교수님보다 연구를 잘 하시겠죠. 그리고 연구를 리딩 하시겠지. 그러니까 랭킹을 보지 않고 분야를 본다는 얘기는 이상하게 독립적이지 않는 종속적인 변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래서 잘 모르면 랭킹을 보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 특정 연구 분야에 되게 마음이 있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자대를 가도 괜찮다는 생각이고요. 또 있으세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얼굴 까고 이름 까고. 저는 이런 생활을 6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알아야지. 사람들도 알아야죠, 그거를. 알고 선택을 해야죠. 모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열전달님께 잠깐만 이분이 그분이에요. 요 주인공이거든요. 네, 잠깐만 모실게요. 좀 죄송하네. 잠깐 혹시 대화가 좀 되실까요? 아마 스피커가 해결이 되셨다고 했는데 아마 같은 여자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되면은 뭐 어쩔 수가 없고 왜냐면 여자분이시고 이분은 또 막 오랫동안 연구도 하셨고 이번에 미국도 가시고 그러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라고 했는데 뭐 안 되면 뭐 괜찮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있으세요 질문? 이왕 민감한 질문 하나 더 예, 뭐 다 하십시오. 하자면, 음. 혹시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대 석사 후에, 외국에서 박사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설포카에서 석박을 하는 것 둘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좋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뭐 아무도 못 고르죠. 이거 질문하신 거죠? SPK 석박 통합이 좋냐, 자대 석사 후 박사가 좋냐 이거 물어보신 거죠? 네. 이걸 어떻게 정해요? 하기 나름이죠 뭐. 미국 가면 돈 더 잘 벌 수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그걸 얘기 못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돈 잘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연구 수준이라는 것도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지금 뭐 R&D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에 막 10배 이러니까 뭐 몇백 조 막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R&D 깎고 막 이런 마당에 당연히 미국 가면은 내가 같은 나무라도 비료 막 펑펑 주고 물 막 펑펑 주고 땅 막 토양 막 좋고 이러면은 조금이라도 좀 빨리 잘 자랄 수 있진 않을까요? 근데 모든 나무가 다 그렇게 자라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잘 자라는 나무 옆에 있는 잡초들은 햇빛을 못 보고 피식피식 말라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저쪽에 있는 뭐 그냥 비루비루해 보이고 이런 땅인데도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노력하시고 하시면은 뭐 초전도치도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좀 미안하지만 굉장히 얕아요. 고민을 많이 안 해본 질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 가춘표 채널을 영상을 한 100개만 봐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스스로 답변이 가능하다. 근데 이런 걸 질문하는 이유가 불안해서 그런 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빨리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자대로 지금 석사를 해서 네. 미국을 갈 거냐, 당장 지금 다음 주라도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지금 본인이 불안해서 이러는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본인이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도 좋고 학점도 좋고 경험도 많으니까. 다만 지금 당장 교수님이 막 3년이 해야 되는데 나는 원래 미국 유학도 생각이 있었는데 아직 할지 말지도 모르겠고 막 다음 주는 알려줘야 될 것 같고 3년은 하기 싫고 막 이러면 SPK를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지금 본인 머릿속에서 막 혼란스러워서 그러는 건데 조금 진정하시고요. 2024년도까지 열심히 이 연구실이 됐든 다른 연구실이 됐든 경험을 충분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질문할 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가춘표 월드에 와주세요. 여기 괜찮습니다. 이쪽에 아, 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긴 시간 동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